우리가 배우는 이 시스템 해킹과 보안 뭐 해서 정보 보안 보호 이 내용은 보통 정보 보안 자격증 시험 있죠. 거기에 등장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내용이 쉽지는 않지만 배워두면 여러분들 전공자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어, 열심히 복습을 하면서, 뭐, 프로그램 깔고 이런 것도 힘든가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깔고, 이런 것들도 익숙해져야지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취업할 때도, 어,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차이점은 되게 크다고 봐요. 그래서, 열심히 좀 힘들더라도, 따라오기 힘들더라도 준비를 잘 하셔서, 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해줄 말이 그거밖에 없네요. 일단은, 계속 이제 앞에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생각은 어떤가요? 뭐, 이 수업 내용이 너무 어렵나요? 어떤가요? 여러분들 의견 이야기해 주세요. 다른 학생들. 안 들어왔나요? 왜 아무도 대답이 없어?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출석 올려주세요. 학번과 이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수업 내용이 어려운지 어쩐지 그거는 이제 그 출석한 다음에 이야기해 주세요. 어, 뭐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내용이 뭐 결코 쉽지는 않은데 들으면 이게 사실은 어려운 내용이지만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은 아닐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조금 노력을 해서 어, 공부를 좀 복습을 통해서 또 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김경호 출석을 왜 두 번 했죠? 비공개로 해서 상관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수업 시간에, 1교시, 2교시, 3교시 제가 출석 체크를 했잖아요. 지난주에 출석 체크를 했는데, 제가 출석을 이제 온라인으로 출석 체크를 할 때, 여러분들 거를 그 채팅 기록을 전체를 다 훑어봐요. 전체를 다 훑어서 한 명 한 명 몇 번 대답했는지, 언제 대답했는지, 이렇게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하다가, 그 마지막 교시에 출석만 불러놓고 나간 사람이 그러니까 계속 이제 안 들어오고 수업 참여를 안 한 사람이 한 4명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 지난주 거는 제가 출석으로 처리를 하지만 앞으로는 결석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공정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답변 달고 뭐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그런 사람들이랑 그 아무 차이가 없이 두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거는 뭐 출석 불러놓고 나가고 이런 일은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4명을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출석 체크 해놓고 뭐 나가고 나태해지는 거는 나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2학년이고 졸업반이고 취업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태할 시간이 있겠어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됐고요. 그래서 어렵다는 학생들 지금 뭐 대답은 지금 현재 몇 명밖에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3명, 4명, 5명 대답했나요? 어, 대답을 좀 제때제때 잘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답들 하세요. 네. 아직은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대답하셔도 돼요. 지금 아직은 모르겠다. 뭐 또는 지금까지는 괜찮았다.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건데 제가 이제 그 수업 이제 진도를 나갈 때 이 과목이 사실은 이론이 되게 많은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진도를 나갈 때 실험과 이론을 좀 균형적으로 원래는 이론 수업이에요. 100% 이론 수업인데 이렇게만 나가면은 굉장히 그 진부하고 막 지겨운 수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적절하게 실습을 조금씩 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패스워드 크래킹하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테스트해 볼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일단 뭐 잘 한번 따라와 보시면 조금 어렵지만 재밌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음, 제 비디오가 나오고 있나요? 화면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이 앞에 부분에서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솔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솔트는 뭐라 그랬죠? 그 가미하는 거, 소금이잖아요. 소금을 치는 거야. 즉 가미를 하는 건데 이제 해시값을 발생을 시킬 때 이 처음에 발생시키기 전에 앞에 그 특정 솔트 값을 넣는 거죠. 넣어서 뒤에 있는 이 비밀번호랑 합쳐서 그것을 해시값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완전 다른 해시값이 나오겠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드미니스트레이터랑 유저1의 비밀번호가 같다. 그러면 유저1의 비밀번호를 크래킹 당했다. 그러면 어드미니스트레이터의 비밀번호도 크래킹 당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해시값이 똑같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솔트라는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프로그램을 보여드리고 깜짝 놀랐어요. 마이크 끄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루트 계정, 뭐 윈도우로 치자면은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계정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패스워드가 루트 계정의 패스워드가 EODLF 골뱅이 느낌표 11이 되는 거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위시프리라는 요 계정, 유저 1의 계정, 요 계정은 또 비밀번호가 같은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 앞에다가 여기 앞에다가 요 솔트 A2라는 값을 넣어주고 여기는 여기 앞에다가 4F라는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해시 값을 발생을 시켜. 그러면 이렇게 전혀 다른 해시 값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는 몇 번의 솔트를 가미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역해시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707 여기 번호에다가 707이죠. 앞에다가 A2를 가미했다. 그 다음에 여기는 F818B 여기 앞에 아니 818B 여기 앞에다가 4F를 가미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두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솔트 값을 붙여놓은 예를 보는 건데요. 이런 형태로 해서 해시 값을 생성을 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보안 수준이 더 높아지겠죠. 크래킹을 쉽게 당하지 않도록 할 수 있겠죠. 이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스워드를 크래킹하는 방법은 총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전 대입 공격. 해서 사용자가 설정하는 부분에 패스워드의 특정 패턴이 있음을 착안해서 이제 패스워드가 비밀번호를 이제 크래킹을 시도를 하는 거죠. 즉 예를 들면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비밀번호 설정을 할 때 영문키 놓고 한글 입력을 한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사용 패턴인 거죠. 그리고 또는 뭐 어떤 자기가 주로 쓰는 아이디가 있다. 뭐 이런 것들 그거를 이용을 해서 뭐 비밀번호를 만들었다. 이럴 경우에 패턴을 넣어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패턴들을 모아서 이제 비밀번호를 대입시켜 보는 거죠. 또 하나는 패스워드로 사용할 만한 것을 사전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씩 대입시켜서 패스워드가 맞는지를 확인해 보는 방법이에요.
이게 사전 대입 공격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작위 대입 공격 방법이 있는데요. 무작위는 뭐냐면 패스워드에서 사용될 수 있는 문자열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생성 가능한 모든 패스워드를 생성해서 입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예를 들면 뭐냐면 숫자는 0부터 100까지 예를 들어서 그리고 알파벳은 알파벳 A부터 Z까지 그 다음 특수 문자는 뭐부터 뭐까지 이렇게 딱 정해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걔네들의 문자열의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만들어 놓는 거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만들어 놓고 나서 그 값들을 다 대입을 해서 해당하는 비밀번호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 무작위 대입 공격 방법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패스워드가 1, 2, 3, 4다. 그러면 순식간에 0.1초 만에 또는 1초 만에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숫자, 그 다음에 영문자, 영문자, 대문자, 뭐, 그 다음 특수문자, 뭐 이런 거를 조합을 해서 넣을 때 그 크래킹하는 프로그램에서 만약에 무작위로 대입을 한다 하면은 제일 마지막에 대입하는 부분이 아마 특수문자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특수문자까지 넣고 뭐 대문자 넣고 이러면은 비밀번호가 상대적으로 조금 안전해지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크래킹하는 사람들이 비밀번호 돌릴 때 예를 들어서 뭐 몇 초 만에 나오는 비밀번호도 있고요. 찾아지는 비밀번호도 있고 한 이틀을 돌렸는데 크래킹 프로그램을 한 이틀을 돌렸는데도 비밀번호가 안 찾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비밀번호 좋은 비밀번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른 비밀번호들은 단지 뭐 몇 초 만에 10초, 20초, 30초 만에 비밀번호가 찾아지는데 굳이 이틀을 돌려서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하는 거는 번거로운 일이 되겠죠. 그래서 크래킹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밀번호를 좀 어렵게 해놓으면 좋을 것 같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레인보우 테이블을 이용한 공격인데요. 레인보우 테이블은 뭐냐면 1980년도 마틴 헬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소개된 방법이고요. 2000년대에 들어와서 윈도우 LM 패스워드를 몇 분 만에 크래킹하며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LM 패스워드는 뭐냐면은 윈도우에서 그 해시 값을 발생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패스워드의 해시 값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을 이제 크래킹을 한 거죠. 그래서 보통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비밀번호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밀번호를 아이디 넣고 비밀번호 넣잖아요. 그럼 그 비밀번호가 뭐 1, 2, 3, 4, 뭐 ABC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넣었다고 치면 그 번호를 그 LM 또는 뭐 LM이나 NTLM 또는 NTLM 버전 2 이런 알고리즘 방법이 있어요. 해시값을 발생하는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방법들인데 그 방법을 이용을 해서 해시값을 이제 만들어내잖아요. 만들어내는데 그 만들어진 값을 셈 파일에다가 다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디 비밀번호를 넣으면 그 비밀번호에 해당하는 해시값이 그 셈 파일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해킹을 할 때는 그 셈 파일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셈 파일을 이용해서 그 안에 해시값이 기록이 돼 있으면 그 해시값을 가지고서 원래의 비밀번호가 뭔지를 찾아내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레인보우 테이블은 여기서 이제 이옥의 레인보우 테이블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예를 들면은 그 이 뒤에 가면은 레인보우 테이블이 나오는데요. 1DWW는 뭐 해시값이 이렇게 나오고 또는 뭐 12QW는 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해시값들을 이렇게 원래의 비밀번호, 그다음에 거기에서 발생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발생한 해시값 쌍들로 이렇게 모여져 있는 것을 레인보우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예를 보시면요. 레인보우 테이블이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인보우 테이블은 예를 들면 여기 지금 현재 패스워드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234342라는 패스워드, 12242라는 패스워드, 이런 패스워드들이 존재를, 아니죠. 거꾸로죠. 234 342라는 패스워드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MD5라는
그 패스워드 해시 값을 발생하는 윈도우 알고리즘인데요. 얘를 통해서 이런 해시 값을 만들어낸 거죠. 이런 해시 값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숫자만을 앞에 있는 숫자 6자리만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뽑아내서 그러면 여기 앞에 뭐죠? 1, 2, 2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뒤에 그래서 보면 1, 2, 2, 2, 4, 2 이 뒤에까지를 보면 이런 값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생성이 되면 이 값을 가지고 이제 여러 번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 2, 2, 4, 2 요 값을 가지고서 다시 MD5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해시 값을 발생을 시키고요. 이 해시 값이 발생이 되면 또 여기서 다시 숫자 6개를 뽑아내는 거죠. 8, 9, 6, 뭐뭐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해시 값이 뽑아내진 게 8, 9, 6, 8, 3, 4 이렇게 그러니까 뭐죠? 패스워드를 만들어낸 거죠. 해시 값에서 패스워드를 만들어낸 건데 여러분들 보통 이게 레인보우 테이블에서 요거 그 MD5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한번 가서 해시 값을 발생하고 다시 새로운 비밀번호를 하나 만들어내고 요거를 하나의 블록체인이라고 하거든요. 이 하나의 체인이라고 해요. 체인이라고 하는데 이 갔다가 왔다 하는 거 요거 한 번 이게 체인인데요. 그래서 하나의 체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냐면 갔다 왔다 해서 두 개의 체인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 건데 여기서 R 함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R 함수라고 말하는데 원래는 뭐냐면 이 해시 값이 발생을 하고 나면 무지하게 긴 해시값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 값들을 여기다가 다 저장하려면 메모리 용량이 엄청나게 차지하니까 얘를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에서 숫자만 뽑아내가지고 숫자 몇 자리까지만 뽑아내가지고 그 여기다가 다시 비밀번호로 저장을 해놓는 거죠. 이런 형태를 R 함수라고 하는데 R은 reduce의 약자예요. 그래서 그 축소하다, 뭐 감소시키다 그런 의미로 해서 그 메모리 용량도 줄이고 이렇게 하는 형태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체인이 이제 두 개가 생성이 됐는데 요 레인보우 테이블에서는 지금 현재 얘를 두 개의 체인을 이용을 해서 레인보우 테이블을 만드는 예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은 비밀번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34342라는 비밀번호가 존재하고 이것을 MD5 알고리즘을 통해서 해시 값을 만들어내는데 이 해시 값을 3번 구하고 있죠. 그리고 그다음 R 함수를 2번 동작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그 최초의 패스워드 요 234342라는 패스워드 346 343이라는 패스워드 얘네를 가지고서 요 뒤에 또 있어요. 하나가 더 있어요. 89823이라는 패스워드 이 세 개의 비밀번호를 가지고서 이제 그 레인보우 테이블을 만드는데요. 234 342라는 비밀번호 얘를 가지고 이 MD5 알고리즘을 통해서 요 해시 값을 만들어내죠. 해시 값을 만들어내서 여기서 숫자 6개 뽑으면 얼마죠? 1, 2, 2, 4, 6, 2까지. 맞나요? 그죠? 그럼 1, 2, 2, 2, 4, 2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 값을 MD5 알고리즘을 통해서 해시 값을 또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8, 9, 6, 8, 3, 4를 뽑아내는 거죠. 뽑아내고 다시 이 8, 9, 6, 8, 3, 4에서 또 다른 해시 값을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체인이 2번 돌았죠. 한 번, 2번 이렇게 도는 거죠. 2번 체인이 돌고 나서 이 해시 값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 해서 해시 값을 발생을 시키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서 비밀번호 각각의 비밀번호를 체인을 설정한 대로 2번씩을 돌린 거죠. 주 2번 돌려서 이렇게 맨 앞에 그 요 앞에 있는 234342라는 이 비밀번호 있죠. 이 비밀번호의 최종 해시값과 최종 해시값. 그 다음에 요 비밀번호의 최종 해시값.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는 요 비밀번호의 최종 해시값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얘가 뭐예요? 레인보우 테이블이에요.
레인보우 테이블인데, 자, 그러면은 이 레인보우 테이블의 작동 원리를 한번 보시면요. 레인보우 테이블이 패스워드 해시 값이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샘 파일에 해시 값이 저장돼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비밀번호를 해시화 해가지고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해시 값을 발생해 놓고 그 값을 저장해 놓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해시 값이 그러니까 샘 파일에 있는 해시 값을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만약에 값이 5707 이게 27로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제일 먼저는 이 레인보우 테이블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570727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없잖아요.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 570727이 근데 여기 앞에 부분에서 보면 여러분들 여기에 있었죠. 여기 있었는데 레인보우 테이블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근데 570727이 이 아까 그 레인보우 테이블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R 함수를 이용을 해서 그 570727이라는 이 값을 여기에 숫자 6개를 이제 뽑아내는 거죠. 여기를 뽑아내가지고 다시 어떻게 하냐면 얘를 해시 값으로 MD5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해시 값으로 다시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만들었는데 이게 만약에 해시 값으로 다시 만들었는데 여기 여기 값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값이 비밀번호 그 해시값 테이블에 해시 테이블 안에 있는지를 그러니까 레인보우 테이블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레인보우 테이블 안에 이 값이 존재를 했던 거죠. 그러면은 얘의 원래의 비밀번호는 뭔가요? 346343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를 가지고서 다시 한번 해시값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아까 570727 그 값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값이 나오면 그 두 번의 체인 블록을 이게 우리가 설정해 놓은 대로 두 번의 체인 블록을 돌려서 그 값이 나오면 뭐예요? 원래 최초의 비밀번호 얘가 맞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해서 그 얘가 레인보우 테이블로 패스워드를 크래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예를 보여준 거는 이렇게 그 체인을 두 개를 이용을 해서 두 개를 설정을 한 예를 보여준 거고요. 그래서 체인을 두 번씩 돌린 예를 보여준 거고 그런데 보통은 이 체인을 2000개 테이블, 그러니까 레인보우 테이블의 체인을 보통은 2000개 이상을 이제 사용을 해요. 2000개 이상을 사용을 하면 이제 각각의 여기가 이게 갔다 왔다가 몇 번 한다는 거예요? 2000번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테이블 하나가 무지하게 길다가 첫째 그 패스워드와 마지막에 있는 패스워드만을 딱딱딱 저장을 해 놓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런 거죠. 그 한 테이블, 레인보우 테이블에는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0개가 저장이 되어 있다. 레인보우 테이블에 10,000개가 저장이 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는 이게 그 그 체인당 2,000개씩이니까 200만 개의 해시값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레인보우 테이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수업은 여기 그 레인보우 테이블에 대한 내용, 패스워드 크래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부분 윈도우즈 인증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추석 지나고 다음 주가 이게 수요일 날부터가 연휴 시작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이제 못 만나고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 만날 건데요. 그 다음 주에 만날 때 그 다음 주에 이제 여기 부분은 진행을 할 거고 우리가 여기를 건너뛰어서 오늘은 실험을 이제 하나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윈도우 2012 서버를 VM웨어에서 2012 서버를 열으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열어보세요.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시고요.
아, 자,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윈도우 2012 프로그램을 다 띄우셨나요? 띄우셨어요? 네. 준영 학생 대답 빨라서 좋아요. 네. 자, 띄운 사람들 대답해 주세요. 자, 윈도우 2012 서버를 다 띄우셨는데, 어, 우리가 여기 부분을 이제 가볼게요. 일단 여기 부분. 여기에서 이제 윈도우 여기 여기 부분 여기 앞서서요. 여러분들 여기 한번 가볼게요. 아까 2012 서버에서 2012 서버에서 여기 아래 보면 시작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오른쪽 버튼 여기 시작 여기 말고요. 여기 탐색기를 한번 열어볼게요. 네, 탐색기를 열어가지고 여기에 C 드라이브에 가시면 윈도우즈 가시면 내가 아까 샘 파일을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샘 파일은 뭐라 그랬어요? 로컬 인증 방식의 비밀번호를 해시 값을 왕창 저장해 놓은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윈도우즈 아래에 보시면 여기에다가 sys 빨리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은 시스템으로 갔죠? 그래서 시스템 32로 넘어왔고요. 시스템 32에서 더블 클릭해서 여기로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시면 여기에 config 파일이 보이실 거예요. config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고요. 거기에서 보시면 샘 파일이 보이시죠? 이게 샘 파일이 보이시는데 이 샘 파일을 샘 파일을 여기를 이제 보시면 이 파일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비밀번호의 모든 사용자 계정에 해시 값이 들어있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크래킹을 할 때 이 파일을 이용을 해가지고 크래킹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할 부분은 뭐냐면 자 여기 PPT 자료에서 보시면 원래 여기 부분에서 우리가 사용자 계정을 윈도우 2012 서버에서 사용자 계정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테스트 1부터 6까지 여러분들 제가 만드는 대로 여기 설정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요거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 이니셜 계정을 하나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총 7개의 계정을 추가할 건데요. 자기 이름의 이니셜 계정에서 추가를 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얘가 계정을 추가하는데 추가하기 이전에 우리는 윈도우 2012 서버는요. 여러분들 원래 암호의 복잡성이 만족해야 한다고 사용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열어볼까요? 잠시만요. 자, 여기서 보시면 그 여기 보시면 제어판에 가셔서요. 여기다가 마우스를 여기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어판으로 한번 가보세요. 제어판으로 가면 이런 형태의 화면이 보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범주 부분에 여기 지금 관리 도구가 안 보인단 말이죠. 근데 여기 범주를 한번 띵 눌러보세요. 그리고 큰 아이콘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관리 도구 보이시나요? 네. 여기에 관리 도구가 보여요. 관리 도구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관리도구 안에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 로컬 보안 정책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로컬 보안 정책으로 들어가세요. 잘 따라오고 있으시죠? 로컬 보안 정책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그 여기에 보시면 계정 정책 이렇게 나오고요. 암호 정책이 있어요. 암호 정책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 보세요. 암호 정책 가시면 원래는 여기가 암호 복잡성을 만족해야 함 여러분 사용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 그 뭐죠 PPT 자료 만들면서 세팅을 다 해놔가지고 여기에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는데요. 더블 클릭해 볼게요. 띠릭 하세요. 그러고 나면 여기에 사용으로 설정하면은 여기가 사용하고 적용 누르고 확인 누르면 얘가 비밀번호 암호 복잡성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얘를 띠릭 눌러가지고 사용 안 함으로 누르시면 적용하고 확인 누르시면 얘가 암호 복잡성을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설정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비밀번호를 숫자, 영문자, 뭐, 그 다음에 특수문자, 이런 것들을 조합해야 된다. 뭐, 이것이 암호 복잡성이에요. 그것을 사용하겠다. 그런 건데 우리는 그거를 사용을 안 하겠다. 왜냐하면 비밀번호가 얼만큼 빨리 크래킹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 암호 복잡성을 무시하고 이제 계정의 비밀번호를 만들어 보는 건 거죠. 잠시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수업을 몇 시에 시작했나요? 10분에 시작했죠. 10분에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들 10분 쉬어야지 되겠죠? 네. 10분 쉬었다가 이번 시간 조금 길어졌는데요. 뒤에 시간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